안녕하세요. 로우킥입니다. 오늘은 제 수강생 중에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신 분이 후기를 보내주셔서 그 후기를 ASMR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수를 올린 사람들의 말을 잘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꼼꼼히 들어보시고 공부할 때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제 문제집이 나왔거든요.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8년 언어의 100분위 63.2%에서 2020년 92.2%로 많은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로우킥 강의에서 얻은 노하우를 믿고 끝까지 가져간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었기에 공부 방법을 바꿔보고자 하였고, 실제 언어의 점수를 급격하게 올린 사람을 찾는 중에 로우킥을 알고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두문자라는 이름의 공법은 통상 암기 과목에서 쓰이기에 독해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리트에서 두문자 공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데 처음에는 다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허나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정말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리트 언어이해에서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중요한 정보를 잘 선별하여 전반적인 주제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 이해한 두문자 공법의 본질은 주장, 근거, 공통점, 차이점 등 독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고 독해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두문자를 외워서 시험장에서 막 적용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공부 과정에서 적용함으로써 이미 습관을 만들어 둔 뒤에 시험장에서 그 습관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라 이해하였습니다. 강사님께서도 강조하신 것 같이 강사님이 제시하신 두문자만이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고 피드백하면서 자신이 취약한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로 본인의 두문자를 만들고 독해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공부하면서 기출과 3회독, 사설 파이널 모의고사 15세트를 풀며 두문자를 제 나름대로 체화시키는 데 집중하였고, 결국 리트 전 한 달여간 푼 기출문제와 사설 모의고사 5세트에서 꾸준하게 100분위 90%대를 유지하였습니다. 본 시험에서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 당황하였지만 이미 형성된 습관으로 문제를 풀어 높은 100분위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리트는 문제의 선지를 지문의 여러 부분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구성하는 등 이전보다도 더 난해하게 출제되었기에 기출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에게 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진 시험이었습니다. 출제 기간에서 수험생들의 학원 강의와 공부 습관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이를 파헤하는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만큼 리트에서 의도한 순수한 독해력과 분석력을 늘리는 공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문자 공법은 독해력과 독해 습관을 바꿔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공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언어 이해를 공부할 때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은 습관 고치기입니다. 가령 초반에 필기한 것들을 보면서 제 필기 습관을 파악했습니다. 저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긋는 등의 습관 등이 있었고, 이는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난잡한 필기만큼이나 지식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우겨져 있었고, 헷갈리는 선지를 보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 제대로 찾을 수 없었거든요. 두문자를 적용하기에 앞서 이 단어에 왜 이런 표시를 했는지, 이 문장에는 왜 줄을 그었는지 등 필기한 것들의 의미를 하나씩 뜯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세트를 풀 때에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때 체크해야 하는 것,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바로 두문자입니다. 강사님께서는 유형별로 여러 두문자를 제시해 주셨지만 시간이 없는 저로서는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몇 가지부터 확실하게 가져가라는 생각으로 주장, 근거, 공통점, 차이점만 잡고 가자는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즉, 필기한 것을 보고 지문을 읽던 당시의 생각을 파악하고 두문자를 활용하여 고쳐야 할 방향들을 확인한 후 다음 문제풀이에 임했습니다. 이를 수차례 반복하니 독해하는 습관 자체가 변해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되새기고 가야 하는 부분과 훑어 넘길 부분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름, 관계, 예시 등 지문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강사님이 두 문자 외에 알려주시는 여러 꿀팁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지 반첩기, 시간 체크하기, 버릴 지문 고르기 등 시험에서 사용했을 때 가장 잘 맞는 방법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도록 패턴화했습니다. 물론 시도해보고 저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던 전략들은 과감하게 버리기도 했습니다. 쉬운 지문부터 풀면 좋지만 저는 순서가 너무 헷갈려서 앞에서부터 푸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모의고사로 계속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는 것처럼 독해만큼이나 수업 전략도 자신에 맞는 방법을 찾고 습관화한 것은 결과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지문을 읽고 머리가 새하얘진 채로도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점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독해 습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고득점 분들의 후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능동적 독해입니다. 글의 강약을 구분하고 핵심과 주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만 20여 년간 쌓아온 독해 습관을 능동적 독해로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저득점에서 고득점으로 상승하신 분들은 존재합니다. 시험날 정말 운이 좋았던 분들을 제외한다면 분명 어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독해 방법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름의 방법이 있었겠지만 저는 두문자 학습법이 능동적 독해 습관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확실한 학습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식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자세와 습관을 고치는 것이기에 훈련법 혹은 교정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의 저득점으로 고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두문자 학습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에 적용한다면 큰 점수 상승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평소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한번 이 분이 해준 말씀과 잘 비교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부인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